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 공천을 놓고 당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3명이 특정 후보의 공천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본선의 티켓을 놓고 경선 경쟁을 벌이게 될 인물은 남기정 전 은평구의원, 최홍재 전 선임행정관, 홍인정 전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는 20일 전후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경선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기초단체장 경선 지역과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본선의 티켓을 놓고 경쟁 대결을 벌이게 될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경선 후보는 남기정 전 은평구의원, 최홍재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홍인정 전 국민의힘 은평갑 당협위원장입니다. 나영섭 전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위원장은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선거 후보 경선은 다음 주 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선은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반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 선출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후보 적합성을 두고 당내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김진재 기자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주말 사이에 조수진 국회의원과 일부 예비 후보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었잖아요. 이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이죠. 조수진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양천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오경훈, 강웅원, 조재현 예비 후보도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부정행위 전력자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기재 예비 후보의 컷오프를 주장했습니다. 네, 컷오프를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 2016년 총선 과정에서 이기재 예비 후보가 이 당원 명부를 목적의 용도, 그러니까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건데요. 기자회견에 나선 예비 후보들은 이기재 예비 후보가 선거범죄 행위로 대법원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경선 부정행위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당 지침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조수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예비 후보 한 분, 전력이 당원과 당규, 중앙당 공관위의 세부 규정에 명시된 컷오프에 해당하는 만큼 서울시당 공관위가 원칙대로 해달라고 촉구해야 된다. 이 뜻에서 오늘 세 분의 예비 후보가 국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양천구청장 예비 후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서울시장 공관위가 원칙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중앙선관위에 표지기가 돼 있는 이기재 예비 후보의 전과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혀 있거든요. 네. 이 예비 후보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이기재 예비 후보도 기자회견 직후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후보는 해당 내용이 이번 양천구청장 경선과는 무관한 내용이고 오히려 다른 예비 후보와 조수진 의원이 이번 공정한 경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시 당원 명부 입수 과정과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는 불기소됐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당원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기재 예비 후보는 다른 예비 후보들과 조수진 의원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재 예비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관리를 잘해야 될 어떤 당협위원장이 조수진 당협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3명의 후보와 기자회견장을 열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경선에 대한 불공정한 개입이고 이것을 통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면 이건 민주당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완벽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항의를 할 거고 이후에 모든 과정은 조수진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조수진 의원은 당협위원장으로서 다른 예비 후보들의 요구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기에 배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에서 심의 중으로 이르면 19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부터 먼저 좀 짚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17일 김수영 구청장과 하석태 예비 후보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받습니다. 출마 동기와 양천구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요구가 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21일 전후해서 양천구청장 경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재 기자와 함께 양천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소식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재선 도전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선 7기의 주요 사업과 성과를 중단 없이 이어가고 싶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구청장은 재개발, 재건축 등 은평구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완수할 적임자는 현직 구청장인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약 이행률이 저희가 94.7%를 달하고 있고요. 또 매니페스토에서 저희가 SAE 등급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일들을 했고 김미경이 시작한 것을 이제는 김미경이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구청장을 다시 도전하게 됐고요. 은평구가 변화의 시기이잖아요. 또 개발 계획이 크고 작은 개발들이 100여 곳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같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완성할 수 있는 후보. 대표 공약으로는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은평 등을 제시했습니다. 은평이라는 도시의 문화를 입혀서 은평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1기의 목표였다면 2기에는 은평 주민들이 마음 놓고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 환경 변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은평이라는 도시에서 뿌리 내리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급한 지역 현안을 묻는 질문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초 개최한 불광천 봄꽃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회복의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평구 개청일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었죠. 그 재료가 없어서 장사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번호표를 주면서 장사해 본 적은 본인이 장사한 일이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비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GTX-A 연신내역 공사 현장을 찾은 김 구청장. 김 구청장은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GTX-A가 개통되면 연신내역 주변 상권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은평구청장 선거 면접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이현찬 전 서울시 의원, 장창익 전 은평구의 의장이 참여했으며 공천 심사 결과는 20일 전후로 나올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옥죄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모임 인원 수와 영업 시간, 또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의 음식 제한, 박탈당해왔던 자유를 드디어 되찾은 건데요. 이제 딱 하나 남은 건 마스크 착용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도 이르면 2주 후부터는 해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달 후인 5월 말부터는 확진이 된다 해도 격리를 하지 않은 채 일상 속의 치료가 원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직장인의 유급 휴가나 재택 치료 지원금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검사비와 또 치료비 지원도 줄어들게 되면 환자 개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되찾은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는 각자의 개인 방역이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불광동 옛 은평 물품공유센터를 리모델링해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올해 하반기 준공이 목표인데요. 시설 내부에는 사무실과 스튜디오 등 창업기업을 위한 업무 공간도 마련됩니다. 구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영유아 발달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우리 아이 발달 클리닉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 위험군 조기 발달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영유아 2천여 명을 검사한 결과 발달 장애 경계선에 있는 25명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 상담과 치료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구는 올해 만 5세 이하 영유아 8,7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어린이집은 오는 11월까지 양천 해누리복지관 홈페이지 내 QR코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은평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합니다. 은평구는 어린이집 원아와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등 약 5만 3천여 명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 31만 개를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달 중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아동복지시설 등 2만여 명에게 검사 키트 5만 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